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파행 가능성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는 오늘 오전 11시 반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나요? 의원님께서도? 제가 뭐 선약이 있긴 한데 원체 중요한 당의 행사가 돼서 일정을 한번 봐서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예,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임시 긴급 의원총회고 또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야외에서 의원총회를 하면 집회 시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의성 그런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도 다른 때보다는 높은 편이죠. 예, 그렇군요. 자, 어제 한국당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박영선 장관이 임명됐으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간사시니까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김현철 후보자가 자질이나 도덕성 양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명이 강행이 된다면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아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 혹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긴급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며 만약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뭐 그게 보이콧가 명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통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장관을 우리가 뭐 불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통상적인 업무의 경우는 보이콧할 수 있고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요. 뭐 북미 하노이 협상 이후에 어쨌든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서 뭔가 통일부나 국회 외통위가 뭔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이콧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가령 예를 들면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심각한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닥쳐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대화 재개는 벌써 수년간 이어져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협조를 정부가 구했다면 이 장관의 인선이라든지 임명에 있어서 보다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남북 경협 문제도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 밝히셨는데 오는 1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만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남북 간의 경협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대통령이 얻어온다면 그래서 통일부에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저도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제재 완화라든지 경협에 대해서 쉽게 답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그래서 관측이 이제 많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통위 보이콧까지 생각하시는 이유가 김현철 장관이 부적격자인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는요. 예. 김현철 장관이 부적격자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는 걸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북한 사람들하고 뭐 많이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대화나 그다음에 협상 기술 또 그 사람들의 생각 이런 데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문성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이념적 그다음에 편향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너무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무슨 천안함 사건 같은 걸 굉장히 우발적인 그런 사건을 치부를 하고 명칭 자체도 뭐 서해 사태니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박왕자 피살 사건은 뭐 가능 과정에 있어서 통과 의뢰에 불과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제재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뭐 국제적인 공조 이런 거와는 달리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은 일단 풀고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국민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고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북한에서 이게 솔직히 자기들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예. 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럼 우리 생각대로 가겠다. 야당과는 뭐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네, 김현철 장관이 부적격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과거에 이제 남북 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반론을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념적 편향성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게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이론적 뒷받침을 한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맞대고 맞닥뜨리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기술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아마 정부 여당도 제 말을 반론을 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가 전문성에 관한 제 반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정 철학에 맞는 장관. 물론 뭐 일면의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정당 정권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 트랙 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정 철학을 펴더라도 이쪽 저쪽의 그 어떤 흔들림의 폭이 최대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을 했다 해가 가장 왼쪽에 있는 장관을 임명해버리고 그럼 저쪽이 집권을 했다 해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일장관을 임명해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김현철 장관은 가장 극단에 위치한 그런 이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장은. 예. 김현철 장관이 가장 왼쪽에 있는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 왼쪽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가장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김현철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첫 일성이 평화와 경제다 이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고리로 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책 기조와 맞지 않더라도
조금 더 다른 인물을, 다른 쪽 방향의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추천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 국민 전체의 어떤 정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서 크게 이 부담이 없는 후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예.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화, 경제 이런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느냐, 김정은 결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절대 권력자의 고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잠 오지 않는 밤에 김정은이 내가 핵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핵을 놓는 순간 자기 정권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나 안위도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우리는 자꾸 김정은이 선의로 핵을 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그 환상만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김현철 후보자는 그 환상의 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정책도 수립하고 통일부 장관도 임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예. 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저도 판단을 하지 않지만 예.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지개를 쳐다볼 때 낭떠러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냉철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김현철 후보자는 그런 냉엄한 현실을 보기보다는 자꾸 무지개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가자는 그런 주의자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현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한 결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강원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 포기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은데 자꾸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랄까요? 방향? 어떤 거죠? 저희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보와 경제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 가지고 그걸 짚어가면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죠. 예,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제 협력이나 제재 완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의 진전,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이 가능성이 좀 더 현실적일 때 풀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예, 지금은 미국도 그래서 단호하게 이번에 미북 협상 실패 이후에 입장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관 임명을 한국당은 국정 포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이다. 특히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인격 모독한 한국당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논평을 한마디로 정치 공세다라고 제가 단정 짓고 싶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두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라든지 사실이 파악이 되면 아마 두 후보자가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검증에 따른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김현철 장관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대응 방안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8143번님, 두 장관 임명에 찬성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는 말이 있는데 야당 의원들도 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흠보다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7792번님, 부적절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이 두 명은 먼지가 아니라 흙이 떨어지는데도 임명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차라리 현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게 더 전문적이고 좋지 않았을까요? 2502번님, 청문회를 봤음에도 장관으로서 두 분의 능력을 가늠할 만한 질문은 기억이 없네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